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추출함수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먼저 하고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쓸 때는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수식이니까요. 자, 그리고 함수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함수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한 다음에 괄호를 열게 되면 하단에 인수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인수 형식이 나온다고 했고요. 자, 인수 형식에 맞춰서 값을 정확하게 적어주면은 쉼표로 구분해서 여러 개를 또 적어주고요.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은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 인수 형식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인수 형식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래 날짜를 이용해서 연, 월, 일을 추출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자, 추출을 하는 함수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연을 구할 수 있는 함수는 이열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월을 구할 수 있는 함수는 mont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대소문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일을 구할 수 있는 함수는 d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연이 0으로, 월이 0으로, 일이 0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 함수명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도 등호하고요. 자, 함수 이름 씁니다. 자,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 있죠. 자, 시리얼 넘버는 날짜 또는 시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입력해주고요. 자, 값 나왔죠. 자, month도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month. 마찬가지 날짜 데이터 선택하고 바로 닫고 엔터. 자,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day. 자, 날짜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 시분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를 구할 수 있는 함수, 그 다음에 분을 구할 수 있는 함수, 그 다음에 초를 구할 수 있는 함수 뭐겠어요? 당연히 세컨드겠죠. 자, 이 함수를 각각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이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없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조금 더 빨리 생각해서 눈으로 한번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일반 함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 알고 범위만 잘 정확하게 잡으면, 데이터만 정확하게 잡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보시면 요 초 데이터가 말 그대로 초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거나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하게 되면은 계속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방금 분 단위도 바뀌었죠? 자, 이거는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고, 마찬가지 그 시간을 받아와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초 단위도 계속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열만 추출하는 함수.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컴퓨터 활용 능력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갖고 오겠습니다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조금 더 어렵게 왼쪽에서부터는 첫 몇 글자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몇 글자는 마지막 몇 글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중간 어디쯤에 있는 이 문자를 갖고 올 수 있는 함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첫 몇 글자를 갖고 올 수 있는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갖고 오기 때문에 le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당연히 right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중간 어디쯤, 자, 이 중간 어디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는 자, mi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활용해서 함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의 길이, 자, 이거는 보너스 문제 같은 건데요. 그냥 길이를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등호하고 L, E, N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의 길이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이 문자의 길이가 띄어쓰기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띄어쓰기까지 13이라고 값이 나오죠. 자, 띄어쓰기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 보고 참고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첫 글자, 자, 레프트 함수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레프트 함수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레프트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등호에서 레프트 씁니다. 중요한 건 인수 형식이다 라는 거죠. 자, 텍스트, 당연히 이제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이 num 언더바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이거는 글자 수란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글자 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위치가 아닙니다. 글자 수예요. 자, 그럼 나는 세 글자를 갖고 오겠다라고 이미 문제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는 거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글자를 갖고 오는 거니까 당연히 라이트고요. 두 글자를 갖고 오는 거니까 마찬가지겠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텍스트 선택하면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num 언더바 캐릭터라고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 글자 수입니다. 그래서 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글자의 위치가 아니라 글자의 개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닫고 자, 엔터 칩니다. 자, 뭐 다 하고 느낌표도 문자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다 느낌표 딱 두 글자를 추출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자, 미드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의 6, 7번째 글자 제가 미리 동그라미 쳐놨죠. 능력이라는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드를 쓰고요. 자, 텍스트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스타트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자, num 캐릭터가 아니라 스타트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작 위치예요. 내가 어떤 글자를 가지고 올 건데 그 글자의 시작 위치가 6번째 글자였죠. 그래서 6이라고 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는 끝나는 위치, 문자의 끝나는 위치가 아니라 글자의 개수를 또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6번째 글자부터 나는 7번째 글자까지 갖고 오고 싶은 거지만 7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글자 수를 적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후반 가서 계속 막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함수가 어려워서 막히는 게 아니라 쉼표나 괄호 또는 인수 형식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인수 형식을 쉽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능력 이런 값이 나오고 있죠. 다음, 자, 요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수 형식 때문에 이제 미리 하나 더 갖고 온 건데요. 자, 세 번째로 큰 수를 구하세요. 두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몇 번째로 큰 수를 구하는 함수는 lar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는 함수는 small이라고 있어요. 자, 근데 요놈이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자,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호하고 large 씁니다. 자, array라고 되어 있죠. 자, array는 요렇게만 잡지 않고 요렇게 가로로 늘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요렇게 세로로 한 줄을 잡는 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range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array가 아니고 range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써드릴까요? 자, 범위를 잡는 게 대표적으로 자, range가 있고요. array가 있습니다. range는 보통 요렇게 잡히고요. array는 요렇게 잡을 수 있어요. 요 두 개의 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수 형식이죠. 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array이기 때문에 범위를 다시 잡아야겠죠. 전체 범위를 잡은 다음에 자, 쉼표하고 자, K라는 거는 K번째로 큰 수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3을 써주시면 돼요. 괄호 닫고 자, 엔터를 치면은 정상적으로 답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자, 두 번째로 작은 수, 자, 스몰이었죠? 똑같습니다. 스몰. 자, 마찬가지 어레이죠? 범위 잡고, 쉼표하고, 자, K는, 자,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입니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이 정도까지는 쉽게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 물론, 뭐,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영상을 한두 번만 다시 돌려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자, 함수 중첩과 엔드 연산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중첩과 엔드 연산자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송 코드의 첫 두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해서 여기다가 이제 적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배송 코드의 첫 두 글자가 여기 있는데 요거를 RB 이런 식으로 이제 대문자로 나타낼 수 있게끔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표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데이터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배송 코드라는 거는 온전하게 다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참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첫 두 글자만 따로 나와 있거나 그게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수를 따로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배송 코드는 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첫 두 글자나 대문자 요 두 가지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제 요게 이해가 됐으면은 두 번째로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자, 첫 두 글자는 오늘 방금 배웠습니다. 자, 레프트 쓰시면 돼요. 대문자는 어떤 거죠? 자, 어퍼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모르면은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레프트와 어퍼를 써서 결과를 구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함수를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를 두 개를 써야 된다는 거는 중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중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중첩을 어떻게 시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어퍼 안에 레프트가 들어갈 건지 레프트 안에 어퍼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자,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자, 수학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수학 데이터의 범위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말로 하면은 제일 마지막인데 식으로 쓰면은 제일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계산되는 데이터는 말로 하면 제일 먼저인데 식으로 쓰면은 제일 안쪽 나중에 적힌다는 거죠. 이렇게죠?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길게 해볼까요, 이야기를?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수학의 합계를 반올림 하는 값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수학의 합계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렇게 똑같이 써볼게요. 합계 하고 수학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차피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반올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수학의 합계 이거를 반올림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반올림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거르를 이렇게 닫아주겠죠. 자, 이렇게 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또 비교해서 어떻게 됐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처음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놈들이 여기로 들어간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합계가 여기 나와 있고 이놈이 일로 들어갔죠. 결국에 역순으로 써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거를 이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에 내가 알고 싶은 건 제일 최종적으로 안에서 무슨 계산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쨌든 알고 싶은 건 RB입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여기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RB라고 대문자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대문자가 이 반올림에 해당하는 바깥쪽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에서 첫 두 글자를 뽑아주는 겁니다. 대신에 첫 두 글자는 배송 코드라는 애를 인수로 사용하겠죠.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엔 그래서 등호하고 어퍼를 먼저 쓰겠다는 거죠. 계산이 제일 나중에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첫 두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첫 두 글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두 글자를 구할 수 있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괄호를 닫고 또 한 번 괄호를 닫아야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정상적으로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괄호 안에 있는 게 먼저 계산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퍼라는 괄호 안에 있는 레프트라는 괄호 안에 있는 이놈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B7093이라는 값이 여기에 일단 들어갈 겁니다. 그 값을 레프트가 두 개만 빼서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소문자 RB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RB를 어퍼가 어떻게 합니까? 대문자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문자 RB가 나오는 거죠. 자, 일단은 완성이 됐고요. 자, 입력이 끝나셨으면은 밑에도 또 입력하고 또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채우기 핸들로 셀 복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돼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출 포인트의 정수 부분에 1000을 곱하여 적립금을 구한 값에다가 자, 요 놈을 이용해서 AND 연산자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원을 붙여서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시가 나와 있죠. 5000이면은 5000원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자,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사용하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5000이라는 값을 쓰고 싶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그 뒤에 원을 붙이고 싶다 하면은 그냥 원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 뒤에다가 글자를 붙이고 싶을 때는 요렇게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0 더하기 3000 이렇게 해서 그냥 엔터 치면 5000이 나오겠죠. 여기에 원을 붙이고 싶을 때 그냥 원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AND 연산자를 쓰신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글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에 대한 계산 결과가 5000이 나올 거고요. 500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얘네 두 개를 싹 붙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앞에 부분을 다시 이제 봐야겠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대출 포인트의 정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출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수 부분이 따로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00을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을 곱하는 함수는 없어요. 그냥 곱하기 1000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적립금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붙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순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단 정수 부분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00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놈이 붙을 수 있게끔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두 가지를 적어 볼 테니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등호하고 자, int 대출 포인트 뭐 어떤 셀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고요. 곱하기 1000 하고 닫고 AND 1. 자,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int 자, 이게 맞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말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거 써볼까요? 자, 이거는 대출 포인트 곱하기 1000
결과의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인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거는 어때요? 대출 포인트의 정수 부분에다가 1000을 곱하는 거고요. 자, 1000을 곱한 다음에 인트를 갖다 붙이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정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1000을 곱하는 거랑 자, 작업 순서가 다르죠.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자, 요게 맞다는 거죠. 자, 요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하고요. 자, 인트 대출 포인트 바로 닫습니다. 이게 대출 포인트의 정수 부분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1000.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엔디언 선정한 다음에 자, 1이라고 쓰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넣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답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과학 과목의 평균을 일단 구해요. 그죠? 평균을 구하고 평균과 가중치를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각 과목의 평균 구하는 것부터 여기서 이제 평균을 그냥 구하면 되죠. 이거 먼저 구하고 시작할까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여기까지는. 평균 구하는 건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있었었죠? 자, 에버리지 이거죠. 범위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셀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균과 가중치를 곱한 값을 더해서 조정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번엔 정답이라고 안 뜬다고 서 있는 거니까 뭐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자, 일단은 평균과 가중치를 곱하는 게 3개 있죠. 일단은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도 값이 하나 나오고 여기도 값이 하나 나오고 여기도 값이 하나 나오잖아요. 자, 그 값을 각각 더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평균하고 가중치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에버리지를 이제 했으니까. 자, 곱한 값은 없어요. 자, 곱하기를 할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죠?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더하기를 할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나요? 가장 간단한 함수죠. sum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배운 대로 하면 프로덕트가 먼저일까요? sum이 먼저일까요? 자, 프로덕트가 먼저 계산이 돼야겠죠? 곱한 값을 더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입력할 때는 어떻게 된다? sum을 먼저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하는 걸 먼저 입력하고 곱하는 걸 나중에 입력해야 곱한 다음에 더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등호하고 일단 sum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한 걸 더해야 되는데 곱한 게 없으니까 함수를 통해서 프로덕트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자, 그럼 프로덕트 하나가 끝났죠. 자, 쉼표 하고요. 다시 한번 프로덕트. 함수는 당연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위를 잡습니다. 자, 가로 닫고 쉼표. 자, 끝났죠. 하나 더 프로덕트 한 번 더 씁니다. 자, 범위를 잡고 가로 하나 더 해야겠네요. 자,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자, 결과가 나오겠죠. 좀 길기만 하죠. 그래서 먼저 곱한 다음에 곱한 것들끼리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셨으면은 자,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신 다음에 뭐 조금 빠르게 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뭐 마음속으로나 눈으로 먼저 얘기를 해서 저랑 하는 말이 일치하는지 제가 하는 말이랑 일치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공부가 좀 잘 될 겁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해서 복습을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